수산이대첩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카자흐스탄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사단을 태운 수송기가 홍범도 장군 유해가 묻혀있는 카자흐스탄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영화배우 조진웅 씨 등이 동행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오는 16일과 17일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서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개봉우 지사님과 배우자 김야간님, 황운정 지사님과 배우자 장혜금님,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어 독립운동의 역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개봉우 지사님, 황운정 지사님의 삶은 도국의 독립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향과 여해주, 카자흐스탄, 그곳이 어디든 항상 한반도의 독립과 번영, 평화를 응원하셨습니다. 전시문장 대독장을 선정하시겠습니다. 네분 어르신은 유가족과 고려인 동포 여러분에게 자긍심의 뿌리이며 기댈 수 있는 언덕이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봉우 황운정 지사 내외분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유가족과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해왔고, 마침내 4.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애국지사들을 고국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봉우 황운정 지사 내외분께 한없는 견의를 표하며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숭고한 피와 땀이 어린 한 장의 태극기. 여기엔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군이 거둔 첫 성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길이 빚는 위대한 승리, 봉오동 전투. 그 중심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여천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1895년)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홍범도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머슴 출신인 그는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켰는데, 뛰어난 사격술과 신출귀몰한 유격전술 덕에 관북 지역에선 나르는 장군이라 불리며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랫말처럼 말이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홍범도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전쟁의 기틀을 닦았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에 올라 조국의 운명을 건 역사적인 전투를 준비합니다. 경신년 6월, 만주 봉오동에 결전의 날이 밝아옵니다. 상대는 독립군 토벌을 위해 편성된 일본군 정예부대 월강 추격대대. 봉오동 골짜기에 매복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봉오동 상천으로 일본군을 서서히 유인합니다. 이윽고 정막을 깨는 외침. 홍범도 부대의 공격을 시작으로 동, 서, 북 3면에서 협공을 퍼붓자 일본군의 전열이 무너집니다. 최강을 자랑하던 월강 추격대대는 독립군의 포위된 채 반격에 실패하며 완전히 패퇴하고 맙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에서 벌어진 이날의 전투는 대한민국 독립군의 역사적인 첫 승리로 기록됩니다. 넉 달 뒤 기세가 오른 독립군은 보복전에 나선 일본군을 청산리 전투에서 다시 한번 크게 무찌릅니다. 백야 김좌진과 함께 청산리에서도 승전에 큰 공을 세운 홍범도는 독립군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간도 참변을 일으키며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됐고 홍범도의 항일 무장 투쟁은 시련을 맞게 됩니다.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비극적인 말년을 보내면서도 조국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던 홍범도는 1943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머나먼 타국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기백을 담은 잠수함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고 육군 사관학교에 세워진 홍범도상은 우리 군의 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든 카자흐스탄에서도 홍범도의 일대기를 무대에 올려 영웅의 삶을 조명하고 있으며 홍범도 거리를 만들어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독립된 조국에 안기게 될 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랑스러운 전승의 역사를 만들어간 봉오동 전투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당 후보이 일제 무대에 발효를 들어오는 그런 기술을 막아버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길이 보전할 대한민국. 여기 우리의 위대한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감동의 울림을 일으키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영웅처럼 이겨내고 세계와 나란히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나라.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할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개봉 지사님과
배우자 김야간님, 황운정 지사님과 배우자 장혜금님,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어 독립운동의 역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개봉우 지사님, 황운정 지사님의 삶은 고국의 독립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향과 여해주, 카자흐스탄, 그곳이 어디든 항상 한반도의 독립과 번영, 평화를 응원하셨습니다. 전시문장 대독장을 선정하시겠습니다. 네분 어르신은 유가족과 고려인 동포 여러분에게 자긍심의 뿌리이며 기댈 수 있는 언덕이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봉 후 황운정 지사 내외군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유가족과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해왔고, 마침내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애국지사들을 고국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봉 후 황운정 지사 내외군께 한없는 견의를 표하며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숭고한 피와 땀이 어린 한 장의 태극기. 여기엔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군이 거둔 첫 승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길이 빛낸 위대한 승리, 봉오동 전투. 그 중심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여천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1895년)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홍범도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머슴 출신인 그는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켰는데, 뛰어난 사격술과 신출귀몰한 유격전술 덕에 관북 지역에선 나르는 장군이라 불리며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랫말처럼 말이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홍범도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전쟁의 기틀을 닦았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에 올라 조국의 운명을 건 역사적인 전투를 준비합니다. 경신년 6월, 만주 봉오동에 결전의 날이 밝아옵니다. 상대는 독립군 토벌을 위해 편성된 일본군 정예부대 월강 추격대대. 봉오동 골짜기에 매복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봉오동 상천으로 일본군을 서서히 유인합니다. 이윽고 정막을 깨는 외침. 홍범도 부대의 공격을 시작으로 동, 서, 북 3면에서 협공을 퍼붓자 일본군의 전열이 무너집니다. 최강을 자랑하던 월강 추격대대는 독립군의 포위된 채 반격에 실패하며 완전히 패퇴하고 맙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에서 벌어진 이날의 전투는 대한민국 독립군의 역사적인 첫 승리로 기록됩니다. 넉 달 뒤 기세가 오른 독립군은 보복전에 나선 일본군을 청산리 전투에서 다시 한번 크게 무찌릅니다. 백야 김좌진과 함께 청산리에서도 승전에 큰 공을 세운 홍범도는 독립군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간도 참변을 일으키며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됐고, 홍범도의 항일 무장 투쟁은 시련을 맞게 됩니다.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비극적인 말년을 보내면서도 조국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던 홍범도는 1943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머나먼 타국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기백을 담은 잠수함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고, 육군 사관학교에 세워진 홍범도상은 우리 군의 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든 카자흐스탄에서도 홍범도의 일대기를 무대에 올려 영웅의 삶을 조명하고 있으며 홍범도 거리를 만들어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특별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용민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사후 78년 만에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묻혀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오늘 국내로 봉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어제 특사단을 카자흐스탄 현지에 파견했는데요. 특사단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인사, 고려인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추모와 제례를 통해 유해를 모셨습니다. 자, 먼저 현지에서 들어온 영상 보신 이후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진행된 홍범도 장군의 추모식입니다. 카자흐스탄에 파견된 우리나라 특사단은 현지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수행 지원팀입니다. 네, 지금 서울 성남공항에서 유해 봉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출발한 특별수송기는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이후 우리나라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한 이후에는 공군 전투기 6대 업무 비행을 받으면서 7시 30분경 서울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는 전투기종을 모두 투입한 겁니다. 1921년 연해주 이주 이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겠다는 다짐인데요. 오늘 투입된 전투기종은 F-15K, F-4E, F-35A, F-5F, KF-16D, FA-50입니다. 네, 오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비서실장, 서 국방부 장관, 김영관 애국지사가 참석했습니다. 김영관 애국지사는 한국 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이후 한국전쟁에도 참전해 1952년 화랑무공훈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소의 산 증인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홍범도 장군님 유해 운구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현재 유해 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장대가 운구를 준비한 이후 리프트 장기비가 하강해 대열을 갖춘 의장대가 유해를 하게 합니다. 이번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화는 2019년 4월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2020년 3.1절에 유해 봉환이 결정됐음을 발표했는데요.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위해 홍범도 장군을 모시기 노력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추진됐고요. 카심 로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함에 따라 그 결실로 이번 봉환식이 추진됐습니다.
흰장갑을 착용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노래 올드랭 사인입니다. 올드랭 사인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에 작가미상의 가사가 붙여진 곡입니다. 여사님께서 3회 분양하시겠습니다. 김영관 지사님께서 3회 분양하시겠습니다. 귀환하신 홍범도 장군님께 대하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지사님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운구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 임시 안치소로 결례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온 오프라인 국민 추모제를 실시합니다. 대전 현충원 현충관에 유해 임시 안치소가 마련되고 현충탑 앞에는 추모재단이 마련돼 국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현장 추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은 호랑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명사수이자 타고난 싸움꾼이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장군이 어떻게 하다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생을 마감했는지 그의 생애를 돌아보겠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수습되고 마지막 제리회가 치러집니다. 장군의 이름을 딴 홍범도 거리와 수위로 일했던 고려국장을 돌며 작별 인사도 했습니다. 장군의 유해는 공군 특별수송기에 올라 현지 상공을 3번 선회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m 큰 키와 팔자 수염, 허리춤엔 총을 찬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KBS가 단독 입수한 장군의 생전 영상입니다. 1868년 평양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장군은 1907년 함경도에서 보수들을 교합해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군을 양성했고 1920년엔 봉오동 골짜기에서 수적 열세에도 매복작전을 통해 일본군 사상자 350여 명이란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Военного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н не имел в то время, но победе против японского оккупанта очень велики, потому что новую тактику избрал. 장군의 부인은 일제히 고문으로 생을 마쳤고 큰아들은 전사, 둘째 아들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장군은 연해주 집단 농장에서 일하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까지 가야 했습니다. 고려국장 수위로 말년을 보내고 1943년 서거했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로에 한 번 더 기원하신다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하늘을 나는 호랑이로 불리며 일본군을 벌벌 떨게 했고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홍범도 장군. 순국 7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